자, 통계의 꽃이죠.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문제에서도 사실 가장 많이 다뤄지고요. 단일 문제로, 단일 개념으로 출제되는 가장 그 비율이 높은 문제고, 비율이 높은 개념이고, 뭐 야구로 치면 마무리 투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볼까요? 모평균의 추정, 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근데 그렇게 막 어렵지도 않고, 개념이 어렵지도 않고, 문제도 어렵지도 않은데, 이렇게 쓰이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네,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중위권, 뭐 혹은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은 그냥 얻어가는 점수로 이 부분을 이제 풀기 때문에 그 이하의 학생들이나 혹은 이 부분을 처음 배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절대 어렵지 않구나, 쉬운 부분이구나, 이걸 계속 이제 반복해서 주입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추정이라는 표현은요, 이 추정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추측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전체 표본을 다 검사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의 표본만을 떼내서,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을 다 검사할 수가 없으니까 표본의 일부를 떼내어서 이제 여기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의 값을 추측해내는 과정을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거는 그 모집단에서의 모평균, 즉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신뢰도, 신뢰 구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을 떼서 그 표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정보를 얻어내죠. 이 표본의 평균이 있을 거고, 이 표본의 표준 편차가 있을 거고, 이런 정보를 얻어내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나 표준 편차나 이런 거를 반대로 추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오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전체를 통틀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오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자, 뭐 처음 듣는 학생들은 좀 어리중절하겠지만, 이제 그 표본이라는 것을 뽑을 때는요, 이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표본이라는 걸 뽑을 때는 절대 이렇게 딱 한 덩어리를 뽑아서 뽑지 않아요. 절대로. 표본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한 집단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뽑아서 각각의 평균을 냅니다. 그럼 이 각각의 평균 값들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요. 뭐 꼭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왔다 쳐요. 이거는 이 각각의 표본들의 평균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또 평균을 낼 수 있겠죠? 바로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 자, 얘네가 각각은 표본 평균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을 얘기할 때 이 값은 이게 절대 아니에요. 자, 이 각각은요, 얘네들입니다. 이 각각은 다 얘네들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확률 변수가 되어서 이거에 대한 평균을 만들어내는 게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즉 평균의 평균이란 얘기예요. 이게 추출이고 여기에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큰 동그라미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동그라미를 냅니다. 이렇게만 되면 정말 뭐 굳이 뭐
무슨 조사를 하겠어요? 어?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만 조사해서 이 전체 크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면 엄청난 수학적 발전이죠. 사실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표본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표본을 뭐 몇 개 뽑아야 되는지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이런 복잡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내가 알아서 뽑아놨다. 그랬더니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게 막 뭉뚱그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학생들이 더 헷갈려 하는 걸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에 대한 내용, 혹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 이 자체가 확률 변수가 되는 그런 확률 분포를 우리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얘기가 됐으면 이제 비로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뭐가 정규분포를 따르냐면 표본 평균에 대한 값들이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요. 이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개념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쵸? 표본들을 막 뽑아서 표본의 평균을 내면 그게 모평균이 된다. 그쵸? 사실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표본 평균을 2개만 구해서 그 평균만 내면 모평균이랑 같다 이거야? 그럼 뭐하러 추정을 해? 그냥 그렇게 구하면 되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부 몇 개만 뽑아서 그렇게 평균을 낸다고 해서 모평균이 나오진 않아요. 이것도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이게 같다 라고 이제 둬야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상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것 뿐이에요. 뭐 샤르의 법칙, 보일의 법칙, 뭐 그 이과 같은 경우에 뭐 물리 법칙들을 배우면서 막 이상적인 환경이다, 진공인 상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과 학생들한테는 미안합니다. 별다른 예를 들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뭐 사회문화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문계열의 어떤 그 지식에서도 그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주십시오. 그런 예시를. 저는 근데 또 인문학적인 소양이 또 없어서 그런 건 또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또 이제 궁금하잖아. 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정규분포는 또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랑 표준 편차, 그렇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 평균은 그렇다고 쳐. 평균은 모평균이 평균이래.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모평균이래요. 그렇죠? 그럼 과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또 이제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이 표준 편차라는 거는요, 원래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다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제 표준 편차가 변합니다. 이 n이라는 거는 이 각각의 표본의 크기를 의미해요. 이 표본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이 개념을. 그러니까 이 루트 n분의 시그마, 정확히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왜 되는지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왜 굳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야 되는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건 경험적인 발견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건 믿지 마시고요. 어쨌든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정확히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하지만 어떤 현상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표본을 엄청 많이씩 뽑잖아? 이런 식으로 뽑잖아요. 막 뭉뚱그려서. 그럼 평균이 대체적으로 비슷해지지 않겠어요? 이 표본들의? 그치? 그러니까 표본을 엄청 많이씩 뽑으면 그 표본들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그 표본의 평균의 값들이 오밀조밀 모여있을 거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n이 커지면 표본을 뽑는 단위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표준 편차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편차라는 것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뽑았을 때는 평균들이 막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비슷한 값에서 모여 있다가 막 내가 이렇게 조금씩만 뜯어. 이렇게 조금씩만 뜯어 막. 그래서 평균을 막 내. 그럼 이 값들이 좀 많이 달릴 거 아니에요, 서로. 막 이렇게 이제 평균들이 막 이렇게 넓게 분포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이걸 여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n이라는 숫자가 작아지면 전체적으로 표준 편차라는 수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원래의 정규 분포가 이렇게 따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를 만들면 이런 정규 분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요거를 좀 다르게 쓰면 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활용하기 좋게 쓰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표준 편차니까. 됐죠? 자, 이런 정규 분포를 따라요. 이제 이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은 실제로 모평균의 값은 진짜 모평균의 값은 어쨌든 이 안에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실수 전체의 집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안에 있는데 이 중간쯤에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모평균은 우리가 추정하려고 그래요. 이 정규 분포 상에서. 그러니까 여기 어느 쯤에서 모평균이 나올 확률이 높겠지. 요 진짜 모평균의 값이다 라고 이상적으로 설정해 놓은 이 값 근처에서 모평균이 실제로 나올 확률이 엄청 높겠죠. 그래서 추정이라는 걸 합니다.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는데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요, 95%의 확률로 추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99%의 추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신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냐면, 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100%의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야, 네가 찾는 모평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다 찾아보면 있어, 그 안에. 근데 이런 얘기 누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도 100%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정말 믿을 만한 얘기긴 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사이에 있겠죠, 모평균이란 값은. 근데 의미가 없죠. 그쵸? 그래서 신뢰도가 올라갈수록 의미는 떨어집니다. 됐죠? 자, 그럼 99%의 확률로 추측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안에 넓이가 0.99가 되는 이 양쪽 끝점을 찾아요. 정확히 대칭되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럼 내가 이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99%의 확률로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값이 무한대가 되면 100%인 거예요. 오케이? 됐죠?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다고 다 얘기했죠. 앞에서 다 하고 온 내용이지. 자, 그러면은요,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꿨을 때 항상 이 사이가 0.99가 되는 이 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표준 정규 분포는 얘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그 값이 2.58이에요. 마이너스 2.58. 그러니까 시그마의 2.58배만큼 움직이면 99%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의 확률이 99%라는 얘기예요. 즉, 이 a라는 값은요, 이 평균을 m이라고 한다면 m 플러스 2.58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표준 편차죠. 됐죠? 자, 그래서 99%에 대한 신뢰 구간을 표현하면요, 표본 평균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모평균은 이 범위 사이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숫자는 2.58인 거는 분명하지만 이 숫자를 절대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2.58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숫자는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중요해요. 이 숫자를 의미한다라는 것. 여기에서는 어쨌든 표준 편차의 몇 배, 그쵸? 몇 배, 이걸 의미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자, 그리고 뭐 신뢰도 95%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서 숫자만 바꾸면 돼요. 1.96입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1.96에 해당하는 부분. 내가 조금 쫄아가지고 좀 확률은 낮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 있는 결과를 내고 싶어. 신뢰도는 조금 떨어질지언정 조금 의미 있는 결과를 내고 싶어. 그래서 95%까지만 추정을 해봅니다. 오케이? 그 값이 표준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했을 땐 1.96이고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1.96에 곱하기 시그마. 그렇죠? 지금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계속 시그마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알고 있죠?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표준 편차라는 뜻이죠. 그렇지?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건 신뢰 구간이고요. 이런 걸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 99%로 추정하는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기도 해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얘에서 얘 빼면 됩니다. 됐죠? 2 곱하기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99%의 신뢰 구간의 길이. 95%는 여기서 1.96만 바꾸면 됩니다. 이 숫자를 2.58에서. 됐죠? 이게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근데 제가 통계 초반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통계는요, 지금 이 부분, 모평균의 추정이 이제 꽃으로 이제 막 발하는 부분인데, 앞에 부분에서 확률 분포, 확률 변수, 이런 표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오거나, 추출에 대한 개념이 잘 없거나, 뭔 내용인지 잘 모르거나, 그 다음에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관계, 표준 편차의 몇 배, 뭐 이런 관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연결고리들이 한 번에 합쳐져요. 갑자기 모평균의 추정에서.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개념을 제대로 다루고 오지 않으면 절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앞부분은 이해가 잘 되는데 뒷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된다.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 앞부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왜? 앞부분은 어차피 문제가 안 나오거든, 선생님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가르치는 거야, 잘, 제대로. 혹은 뭐 문제에 나오는 몇 가지 유형만 가르쳐주고. 근데 그렇게 배워버리면 뒷부분이 감당이 안 돼요.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절대.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자꾸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다 이런 것들을 위한 거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좀 제대로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쾌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구나. 뭐야. 이걸 어렵다고 하는 거야, 애들이? 이런 쾌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은 본인이 좀 어려워하던 단원이었으면 더더욱이 더 높은 쾌감이 있겠죠. 쾌감을 느낀 학생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통계는 이제 당신한테 끝났어요. 더 이상 어려운 단원이 아닙니다. 그냥 문제 한 뭐 4-5개 풀어보면 완벽하게 끝났구나. 다 이해했네. 이러고 끝날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합시다.